네, 최근 애플의 주가가 급락세를 시현하면서 6개월 내 최저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 전체에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 시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IT 전체, 그 안에서도 삼성전자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 일단 그 배경부터 좀 짚어보도록 할까요? 네, 맞습니다. 앞서서 저희가 주가를 통해서 확인해 봤지만 애플과 삼성전자의 주가가 모두 다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글로벌 IT 기업들의 주가가 밀려나고 있는 건지 그 원인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MTN의 김종을 연구위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네, 이미 답의 절반 정도는 나와 있죠. 아까 이준희 앵커가 언급을 했는데 중국 때문이다라고 언급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의 성장률이 줄어들면서 그러니까 중국은 어떻게 보면 대표 주자인 거고요. 중국뿐만 아니라 이머징 마켓의 추가적인 성장을 꿈꿨지만 이머징 마켓 자체의 성장이 줄어들면서 삼성전자나 아이폰이 힘들어하고 있다, 애플이 힘들어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 표면적인 이유입니다. 어쨌든 표면적인 이유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전반적인 스마트폰 성장률, 특히 중국의 스마트폰 성장률은 올해부터 거의 뭐 제로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성장률이 10% 내외로 줄어들고요. 아마 내년 정도 가게 되면 거의 뭐 0%에 가깝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실제로 옆에 그림을 보시면 2012년도만 하더라도 글로벌 탑 20에 중국 기업 4개가 새로 진입하는 모습이었고 2013년도에는 3개, 2014년도에는 하나가 진입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올해는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이 스마트폰 산업의 성장이 줄어드니까 글로벌 탑 20으로 진입하는 이런 업체들도 줄어들 만큼 이 산업 자체의 어떤 성장 탄력이 둔화되고 있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라고 보여지고요. 그렇지만 좀 더 본질적으로 보면 다른 이유에서 찾아봐야 될 겁니다. 중국의 이제 IoT 기업들이 이 서로 합종 연행에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중국의 문을 계속 닫아 걸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먼저 이쪽에 보시면 최근에 나왔던 베젤리스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삼성이 기술을 내놓자마자 불과 2달 만에 중국에서 따라하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어떤 신기술이 나오면 중국이 그 쫓아오는 기술의 도약력이 굉장히 속도가 빨라졌다라는 점이 문제고요. 이 중간에 이제 그림을 보시면 차별화 과정에서는 중국 업체들도 이제 자기만 어떤 독특한 그런 문화들을 내놓고 있다라는 점에서 또 문제가 되고 있는 거고요. 이제 중간에 이제 그림을 보시면 이 시장 선점 측면에서 보실 필요가 있겠는데 샤오미가 이제 굉장히 공격적인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것과 함께 그동안 좀 이 스마트폰이라든지 기기 쪽에서 쉬었던 바이두와 같은 이런 업체들이 적극적으로 다른 회사와 합종 연행을 시도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적과의 동침을 시도하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업체들이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적으로 이 예상되었던 그런 기업들과 과감하게 손을 잡으면서 중국 내에서는 글로벌 서비스 자체가 아예 발을 붙이지 못하게 자신들만의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라는 점이 어떻게 보면 좀 더 본질적인 이유가 아닌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중국을 비롯한 이머징 마켓 성장률이 저하되고 있다는 측면이 표면적인 이유라고 꼽아주셨고 중국 내에서는 자기들끼리의 강화되는 현상을 근본적인 이유로 꼽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국에서의 기업들끼리 짝짓기 현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게 된다면 다른 국가의 타격이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제 중국 내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얘기들이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자, 먼저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중국의 BAT라고 하죠.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의 최근 전략을 보시면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는 알리운 OS를 실제로 OS로 쓰고 있고요. 디바이스 측면에서는 메이주와 협력하고 있고 판매는 뭐 다 아시다시피 타오바오를 이용해서 하고 있고요. 서비스도 알리페이를 비롯한 여러 가지 서비스가 준비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 내에서 이미 구글이나 애플이 그동안 굉장히 오랜 기간 구축해왔던 서비스를 단기간 안에 모두 구축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중요한 것은 메이주라고 하는 회사와 같이 가고 있다라는 거고요. 향후 알리바바는 샤오미와도 함께 갈 가능성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바이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레노버와 협력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텐센트 같은 경우는 또 샤오미와 협력하고 있죠. 그래서 굉장히 이들은 흔히 적으로 불릴 수 있는 그런 기업들과도 굉장히 과감하게 손을 잡는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 살펴봐야 될 건 샤오미처럼 굉장히 문어발식 확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게 성공할지 여부에 대해서 걱정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데 최근에 샤오미 같은 경우에는 뭐 안 만드는 게 없죠. 뭐 이어폰부터 시작해서 과거에는 이제 스마트폰과 관련된 부품만 만들더니 이제는 뭐 체중계,
공기청정기 굉장히 다양한 상품들을 만들면서 IoT 시장의 생태계를 자신들이 이끌어 나가겠다라는 시각을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글을 살펴보시면 알리바바 같은 경우는 또 국가별로 다른 전략을 취하고 있죠. 그래서 중국에서는 지금 알리온 OS 같은 것들을 쓰고 있지만 인도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맥스와 협력하는 등 굉장히 이제 국가별로 차별화된 전략을 쓰면서 다양화된 그런 생태계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줄 수 있는 타격은 지금 삼성처럼 하드웨어 중심으로만 팔고 있는 업체에게는 분명히 타격이 될 수밖에 없고요. 애플 같은 경우에도 자신만의 이제 독특한 서비스, 하드웨어 서비스까지 이 수출을 해야 되는데 이런 생태계가 갖춰지게 되면 애플의 영향력도 그만큼 줄어들 수 있다는 거죠. 그것도 앞으로 성장을 시켜야 되는 이머징 마켓에서 성장률이 둔화될 수 있다는 점이 어찌 보면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하락 원인이고요. 중국 업체들이 어찌게 보면 좀 무섭게 성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또 중국이 이것을 해외로 수출하지 않고 중국의 자국민에게만 쓴다라고 하더라도 중국 자체 내 성장이 줄어들 수 있다는 측면에서 분명히 부담감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중국 기업들이 자신들만의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점은 이미 든든한 생태계를 갖고 있는 애플에게도 위협이 될 수밖에 없고 생태계가 아직 취약한 삼성전자에게는 당연히 적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주가가 좀 하락하는 양상으로 보고 있는데 이들 기업들에게 좀 위기가 되진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장기적인 분할 매수 자체는 가능하다라고 보여집니다만 성장 동력이 둔화됨으로써 이들의 이제 밸류에이션 자체를 좀 낮출 가능성은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최상단으로 봤던 그런 고밸류에이션의 기대감은 낮아질 가능성, 그리고 영업이익률 자체도 생각보다 떨어질 가능성은 고려하면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제 추가적인 조정이 나온다면 뭐 분할 매수 정도는 가능하고 이들의 시장 장악력이 쉽게 줄어들진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기대했던 성장성은 많이 둔화될 거다. 이 정도의 생각을 가져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분할 매수는 가능하겠지만 이전과 같은 공격적인 성장률을 보이기에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좀 실적에 대한 전망도 들어보도록 하죠. 3분기 실적, 이 삼성전자에 대해서 기대감이 최근 들어서 좀 크게 확대가 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특히나 메모리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나타나고 있는 양상인데요. 3분기 실적 전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뭐 준비된 그림에서 보시면 아무래도 이제 세트보다는 부품 쪽에서 반도체를 비롯한 이런 쪽에서의 성장이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준비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부품단의 이익이 확대되는, 즉 회색으로 진하게 표시된 부품단의 이익이 확대되고 옅은 회색의 세트 이익은 크게 줄어드는 모습을 나타내는데요. 자, 이것이 뒤로 가면 갈수록 더 확장된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평균 판가가 계속 떨어지면서 세트 같은 경우에는 뭐 갤럭시 노트 5가 나오든 뭐 갤럭시 S6 엣지 뭐 무슨 플러스 어쩌고저쩌고 뭐가 나오든 아마 이제 예상치를 계속 하회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서요. 3분기는 부품 쪽에서는 여전히 선전하지만 세트 쪽에 부진이 빠지면서 여전히 좀 부진한 실적, 예전처럼 그렇게 강력한 실적보다는 뭐 실조를 하회하는 6조 중반이나 6조 초반 정도의 실적을 보일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3분기 실적 역시나 물론 부품 부분은 선방을 하게 될 테지만 세트 전체적으로 실적을 끌어내릴 것으로 판단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그 외에는 또 어떤 변수들이 있을지 살펴보면서 전략을 한번 세워보도록 할까요? 네, 먼저 디램 부분의 이제 실적이 좋아진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 디램 부분은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모바일 쪽의 성장은 뭐 앞으로도 이어진다. 그리고 모바일 쪽에서의 삼성전자의 경쟁력은 여전히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봐야 되는데 문제가 되는 부분은 뭐냐면 이 PC 부분까지 뭐 그렇다고 치더라도 서버 부분과 뭐 이제 그래픽 부분이라든지 이런 쪽에 있어서는 예전에 말씀드렸던 인텔과 마이크론 연합이라든지 다른 반도체 업체들이 치고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예상만큼 성장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예상치를 크게 밑돌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낸드 쪽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의 경쟁력이 그 버티칼, 그러니까 그 입체 형태로 된 3D 형태로 된 그 낸드 플래시 때문에 굉장히 앞으로도 성장성이 높다라고 봤는데 이 부분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업부별 매출액을 봤을 때 눈에 띄는 것은 IoT와 같은 신사업을 제대로 이뤄내지 못한다면 앞으로 이익 성장에 이제 제한받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현재 밸류에이션이 싸다라는 논리로 사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이제는 밸류에이션 논리로만 사기보다는
추가적인 성장 동인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판단하고 나서 사시는 게 좀 더 저는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 성장 동인으로 보고 있는 것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갤럭시 시리즈라든지 반도체라든지 이런 쪽이기보다는 신규 서비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추진하고 있는 뭐 타이젠이라든지 아니면 바이오 쪽 산업이라든지 이런 쪽의 추가적인 성장 동력을 아무래도 찾아내는 것이 좀 더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단순한 밸류에이션 투자 그리고 기존의 IT 하드웨어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투자보단 새로운 성장 동력이 무엇이 생기는지 좀 더 주목해 보시는 게 삼성전자의 장기 투자에는 핵심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금 새로운 먹거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 기존의 사업보다는 아무래도 앞으로 일어나게 될 IoT나 바이오 업종에 대한 신사업이 가장 큰 성장 모멘텀이 될 것으로 보셨는데요. 밸류에이션이 싸긴 하지만 그 성장 동인을 찾기 전까지에는 탄력적인 반등은 어려울 것으로도 전망을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애플과 삼성전자에 대한 주가 흐름들 확인해봤고요. 이어서 이제 국내 시장 전반적인 전략도 세워보도록 하죠. 네, 어제 우리 시장 양시장 모두 반등에 성공했는데 과연 이런 추세 이어질 수 있을지 미리 전망을 하면서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 선 전략 함께 하시죠.